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CPI를 확인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준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향후 금리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난 종목들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연준의 이 독립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금리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견조하구나 시그널을 보내줬고 오늘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확실하게 꺾이는 추세가 확인됐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이었을 텐데 조금 애매하게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현지 시간 13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까지 계속됐던 최고치 랠리 잠시 스탑을 하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행히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친 한편 다우지수, 은행주들과 금융주들이 오늘의 하락 업종으로 보시다시피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의 포션이 높은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0.8% 뒷걸음질 치면서 49,2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CPI 리포트 먼저 보시죠. 헤드라인 수치는 2.7% 전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예상에 부합했던 한편 근원 CPI,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봤더니 2.6%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2.7%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낮게 발표가 된 건데요. 하지만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는 오늘 CPI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1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킬 거다라는 확률이 안 그래도 어제까지 95%로 이미 높았거든요. 그런데 97%대로 조금 더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에서는 오늘의 CPI 보고서가 1월 연준의 금리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동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건데 낮은 실업률, 강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높은 재정 부양책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CPI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에 대한 겨냥한 발언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We'll be talking about how well the economy is doing. As you know, the inflation numbers just came out, and we have very low inflation, so that would give Tulane Powell the chance to give us a nice, beautiful, big rate cut, which would be great for the country, but rates are falling also, and growth is going up. We have tremendous growth numbers, so growth is going up. So I'll be talking about that today in Detroit. It's a big speech. And I can only say that the country is doing well. 그 밖에도 곧 물러나기를 바란다라면서 거취를 압박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다만 지금 월가의 주요 뱅커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행들의 CEO는 파월 의장을 지지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의 대화를 취소하겠다, 시위대에 곧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WTI 국제유가는 3% 가까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펙의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낙폭이 좀 나타나고 있죠. 1.6%대의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기를 매니징하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스파이크를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전기 요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프라를 투자시킴으로써 전력 효율을 개선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전기 부담감이 조금 내려질 수가 있겠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 즉 비용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타격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주들의 엇갈린 표정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키방크 측의 목소리에 여러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인텔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파운드리 부문의 진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부터의 칩 수요 증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용 서버 CPU의 경우에는 올해 물량이 거의 매진된 상태,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파운드리의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언젠가는 업계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7% 중반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같은 이 키방크의 존빈 애널리스트가 AMD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6%대의 점프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도 기존의 325에서 450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숨가쁜 랠리 이후에 주가는 2%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도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는데요. 어제는 애플과의 AI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또 월요일에는 월마트가 고객들의 쇼핑 경험 개선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두 건의 파트너십들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매수 의견, 목표가는 37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11.5%의 상승 여력이고요. 주가는 1% 가까운 점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가운데 특히 보잉이 7년 만에 왕좌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주문 대수 1,173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안에서의 주요 경쟁사죠. 에어버스를 추월하는 수준을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2018년이었죠. 737 맥스8 여객기가 큰 사고 상황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 잇단 안전 문제가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고전을 해왔던 보잉인데 그로부터 7년 만에 되찾은 1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듯 오늘 금융주들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0% 이자 상한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JP모건의 호실적도 분위기를 리프트업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4%대 급락, 비자와 마스터카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 업체들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3에서 4%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것인가? JP모건의 컨퍼런스 콜에서 오늘 CFO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10% 이자 상한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이 이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인데 이쪽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형 규제 리스크로 명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발급을 중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도 역시도 대폭 축소하고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융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상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갑 상황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 표심을 잡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취약계층의 자금난을 초래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이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스테판 방셀 CEO가 발언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이 대목에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간 매출액이 약 19억 달러로 전망이 된다. 이는 초기 가이던스의 중간값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더나의 주가 두 자릿수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7% 뛰어 오르면서 40달러대에 근접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L3 해리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앞서 확인했다시피 방산주들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특히나 이슈가 있었던 몇몇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L3 해리스의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서 고체 로켓 모터의 생산 캐파를 확대하겠다 발표와 함께 올 하반기에 미사일 사업부에 대한 IPO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역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장 초반에 1%대 플러스권을 나타내다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의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으로서 델타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146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거기에 1.55달러의 EPS, 어닝은 비트기는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실망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델타항공의 주가는 2.4%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민간 고용 지표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근원 CPI였는데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상승해 시장 전망인 2.7%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CPI란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12월 CPI에선 휘발유 가격이 0.5% 하락하며 물가를 잡는 하드캐리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주거비는 0.4%나 올라 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식 물가 등 서비스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인데요. 한편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미국의 민간 고용은 주당 평균 11,75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11,500명 증가보다 개선된 수치로 ADP는 이 수치가 예비치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지표는 낮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견조한 고용 데이터가 월가의 예측 모델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JP모건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등 다른 투자은행들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비둘기파적이지만 신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하는 하되 시점은 늦춘다는 건데요. 당초 3월 인하를 예상했으나 최근 고용 데이터와 타이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인하 시점을 3개월 뒤로 연기하면서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클레이즈는 3월과 6월 상반기 내 각 25bp를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한 뒤 상반기 중 보험성 인하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관망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최근 위클리 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었음을 인정하며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JP모건의 전망인데요. JP모건은 2026년 내내 금리 인하는 없으며
오히려 2027년 3분기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가장 매파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간밤 CPI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또 한 차례 파월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성장이 지속적으로 전력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미국 최대 전력망이 블랙아웃 위기에 처했고 전기료 급등에 분노한 민심은 정치권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료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겠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13개 주 6,700만 명의 전력을 책임지는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매년 4.8%씩 늘어나면서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노후 발전소는 환경 규제로 문을 닫는 반면 새 발전소 건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PJM은 비상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우선 차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지만 구글과 아마존 등은 운영 불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기료는 올해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료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밝히며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13일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커뮤니티 퍼스트 AI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전력 비용을 당사가 전액 부담하여 가계 전기료 인상을 차단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향후 타 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15일로 예정됐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 심사를 이달 말로 연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클래리티 법안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업계와 은행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짚어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세우는 역사적 법안의 심사를 앞두고 상원은행위원회가 막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고객에게 주는 보상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멤버십이나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둔 건데요. 사실상의 이자 역할을 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까 전전긍긍하는 은행권과 수익원을 지키려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활동 기반 보상이라는 예외를 뒀는데 결제나 송금, 스테이킹 참여나 멤버십,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 제공은 허용됩니다. 전통은행권은 이를 두고 이름만 리워드일 뿐 실제로는 예금 이자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대한 제한이 지나칠 경우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의 핵심 엔진격인 고체 로켓 모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 분야에서는 어린이 백신 접종 항목을 대폭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서 의료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방산기업 L3 해리스의 미사일 솔루션 사업부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사업부가 상장할 때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투자는 패트리엇, 사드, 토마호크 등 미사일 핵심 부품인 고체 로켓 모터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미사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방부가 직접 자금을 수혈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거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를 포함한 6개 주요 의료단체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아동 백신 접종 스케줄 축소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17개였던 권장 접종 항목을 11개로 줄이고 A형, B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독감 등 6개 백신을 의무가 아닌 상담 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데 따라 의료계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